수도권의 폭발적인 감염 확산과 관련해 충북의 거리두기 단계도 곧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 노래연습장 연쇄 감염으로 도우미 불법 알선이 대거 드러나는데 관련 법상 개인정보라 불법을 알고도 정작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 오후 기습폭우와 돌풍에 충주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간 최대 시속 70km 넘는 강풍에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돕겠다며 벌인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정작 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명, 제천 1명, 음성 2명, 괴산 1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404명, 충북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 중에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플러스 알파로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명관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인접한 충북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상황까지 좋지 않아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충북의 확진자는 하루 평균 9.4명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지만 수도권과 관련한 확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촉자에 의해서 60% 이상이 도내 확진자입니다. 이걸로 봐서 저게 젊은 층이 방학이고 또한 지인 간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1단계 플러스 알파인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4일까지, 충청북도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플러스 알파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13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 플러스 알파로 높인 만큼 충북이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거리두기 조정안은 형평성을 맞추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정 지사도 학대 간부회의에서 수도권발 4차 대유행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충청권과 연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최근 확진자가 없는 일부 지자체에서 휴가철을 맞아 거리두기 상향의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일괄 적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급증과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 방문을 자제할 것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도권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사적 모임 자제, 거리두기 이행,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학교 유입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노래연습장 연쇄 감염으로 충북에서만 8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도우미 불법 알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가 직접 역학조사를 통해 30여 곳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긴 했는데 정작 처벌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청주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3주 동안 모두 83명. 처음 확진된 한 도우미를 중심으로 청주시가 역학 조사를 벌여 직접 접촉한 손님과 동료 도우미는 물론 각각 이들 가족과 또 다른 접촉자까지 많게는 하루 13명까지 숨은 확진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도우미 18명의 동선에서 알선 등 불법이 드러난 노래 연습장도 30여 곳. 그러나 어느 한 곳 책임을 물은 게 없습니다. 같은 시청 조직인데도 음악산업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노래 연습장은 문화예술가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 주체인데 역학조사 주체인 보건소가 개인정보라며 명단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봤는데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가 아직은 넘어오지 않아서 나갔던 지역을 지금 저희가 계속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보건소는 감염병 업무로만 정보 이용 범위가 법률로 제한돼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그런 상황들이 어떤 이제 뭐 위법한 불법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그 관련 부서에서 처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렵고. 엄포만 요란했던 청주시는 지난 건 그냥 둔 채 현장 단속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노래 연습장 6곳이 여전히 술과 도우미 영업을 이어오다 이달 초 불시 단속에 또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지역사회 감염원이 된 옥천군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집합 인원 제한 규정을 어기고 청조 제사에 참여했다가 감염된 옥천군 5급과 6급 부부 공무원에 대해 각각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이들로 인해 동료 공무원과 가족, 지인 등 지역사회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어나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직위 해제 등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중남부를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는 충주에서 돌풍을 동반한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불과 30분 남짓 비가 왔지만 순간 최대 시속 70km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곳곳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공원 산책로. 빗줄기가 휘몰아치더니 나무줄기가 잇따라 바람에 뜯겨 날아갑니다. 시내도 마찬가지. 순식간에 뒤집힌 우산이 총알처럼 사라지고 도로 중앙분리대는 견디다 못해 휘어집니다. 대형 구조물도 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봇대는 춤추듯 휘날리고 야구 경기를 위해 세워놓은 그물망 기둥도 한순간에 엎어집니다. 높이 15m에 이르는 철근 구조물은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었지만 순간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 휴일 늦은 오후 30분 남짓 내린 소나기가 거센 바람을 동반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15분 만에 35mm가 쏟아지는 등 비까지 많이 내리면서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가 100여 건. 수상레저용 선착장이 무너지면서 6명이 다치고 25명을 안전하게 대피하고 6명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6명 모두 경상이고요. 아파트 창문이 깨지는 등 아찔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저게 맞았으면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어. 우리 집사람은 뭐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오늘도 가슴이 뛰고 청심환을 사다 먹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곳곳이 아수라장인데다 피해 접수는 계속 늘 것으로 보여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피해는 5주 정도가 저희들이 도계가 됐고요. 그 외에는 통신주가 이제 많이 도계가 되어 이제 복구를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최근 한낮 폭염까지 겹쳐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겠다며 강한 소나기와 돌풍, 낙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룽지와 각종 부각 제품을 팔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홍성호 씨. 코로나19로 손님이 줄면서 감소한 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지원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제품을 팔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8%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겁니다. 지원 같은 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수수료 8%를 떼면은요 거기 물건 하나 팔아 8% 남아요? 안 남거든요.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었지만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는 부족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나이 많은 시장 상인들의 참여가 어렵고 신선 제품이 주로 거래되는 전통시장 특성상 유통 이윤이 적은 생산 농가 등보다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아무래도 인터넷 그쪽으로도 뭐 잘 모르시고 직접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1대1로 거래를 눈으로 보시고서는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더구나 홍보도 부족해 동행 세일에 참여했는지조차 모르는 시장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동행 세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임시청문이라고요. 여기는 뭐 마트나 이런 그런 대형 뭐 이런 데서만 하는 줄 알았죠. 뭐 무슨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놀랐죠. 충북의 전통시장 61곳 가운데 온라인 판매에 참여한 시장은 모두 9곳으로 지난해보다 21곳이나 줄었고 VR 전통시장과 같은 이벤트에 참여한 시장도 3곳에 그쳤습니다. 그 전통시장이 보통 신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금 위주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비대면 행사나 온라인 행사의 차별이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상권을 살려보겠다며 만든 행사가 오히려 상당수 전통시장에선 외면받는 상황. 시장 상인들은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경찰을 폭행한 60대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진천의 한 도로에서 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채 택배 화물차를 운영한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말 자가격리 이전에 미처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 15개가 실려있는 1톤 화물차를 자신의 집에서 해당 택배업체 청주직영점까지 13km 정도 운행해 기소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성비 전력이 있는 간부 직원을 요직에 임명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취소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달 1일자 인사를 통해 간부 A씨를 핵심 부서장에 임명했다가 성희롱 가해자를 요직에 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 성희롱 논란이 불거져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동군이 역점 사업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감사원 감사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영동군은 관광지의 조경수나 조경석 구입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군의회 문제 제기와 관련해 공정성 있는 제3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영동군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동군이 지난 상반기에 예산도 없이 조경수와 조경석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일부 조경수는 제대로 된 가격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체험 프로그램인 문화제 야행이 오는 9월 10일과 11일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를 주제로 밤에 보는 문화제 야경, 밤에 걷는 거리 야로, 밤에 보는 공연 야설 등 8야 테마로 구성됩니다. 또 정지용 문학관에서 유경수 생가까지 750m 거리에 은은한 조명이 설치되고 전통 문화체험관 전시동에는 충북 무형문화재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수학철에 맞은 대학 찰옥수수를 알리기 위해 괴산군이 오는 24일에서 25일 대학 찰옥수수 체험 홀리데이를 개최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